자기장을 공부하기 전에 혹시 뭐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이 있는 사람? 센스 다 고쳐놨네요. 여태까지 도전체랑 유전체를 배웠잖아요. Right. 그러면 지금 도전체는 이제 자유 도체랑 이제 유전체가 있는데 도체는 이제 자유종합만 따지는 거고 이상적인 경우 유전체는 이제 속박전환 속박전환이 또 부도체를 따지는 거지. 뭐 속박전환이 또라든지 이제 속박전환 부피전환이 또 연전환이 또 따지는데 그럼 이상적인 경우 이렇게 각각 자유전환이 또 속박전환이 또 따지는데 만약 그 이상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는 둘 다 따지는 건가요?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도체인 경우에 이런 유전율을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질문한 대로 도체가 좋은 도체라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없고. right? 근데 이제 이게 한 도체와 부도체의 반도체쯤 되면 그런 거를 이제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물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여러 가지 광학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엡실론 그런 것들의 이제 광학적 특성 같은 것을 재야될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고 그게 아마 고체 물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그 분광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옵티컬 트랜스포트 그런 걸 재는 거죠. 좋은 질문. 또 다른 질문. 부도체가 유전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인가요? 부도체가 유전체다. 네. 부도체는 유전체라는 말은 맞는 거죠. 근데 부도체만 유전체냐?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반례가 있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도체도 완전한 부도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전도율도 우리가 따져야 되고 또 아마 유전율도 아마도 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모든 게 유전율이건 전도율이건 다 뭐와 관계될 거냐 하면은 어떤 그 엡실론이라고 하는 양의 뭐랄까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따지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예. 물어봐요. 5.16에 C에서 그렇게 묻지 말고 나와가지고 문제를 설명을 해요. 난 책도 안 가지고 오고 나와서 설명해. 그러면 문제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 백목 많아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5.16 보시면 큰 유전체 조각이 있는데 C가 이렇게 생긴 아주 얇은 판이 평균 밀도 방향이 이 방향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유전체 이런 모양의 구멍을 뚫었을 때 그게 원래 이게 큰 유전체 조각 안에 원래가 B0, E0 그 다음에 평균 밀도 P인데 이걸 뺐을 때 전기장과 그 다음에 그 대체 전기장을 D0, E0, P로 나타내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그 힌트를 보면은 이 모양 이렇게 생긴 그 유전체가 있을 때 이게 만드는 이 중심에서의 전기장 같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드는 효과를 여기서 원래 그 유전체 있는 거에서 빼가지고 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만드는 효과, 이 안에 만드는 효과를 제가 답지를 봤더니 거기서 어떻게 질문 여러분의 피하고 하는데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답지를 봤는데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전체가 큰 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의 이제 그 어떤 공간을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힌트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원래의 그 큰 유전체에 대해서 푸는 건 문제가 없죠. 이런 게 없었다고 그러면은, right? 그러면은 이게 뺀 것과 이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를 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유전체하고 아니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긴 유전체하고 들어가도 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유전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뺀 이걸 큰 이렇게 유전체에서 요거를 이제 제외한 그런 유전체. 근데 지금 우리가 풀고 싶은 것은 요거죠. 요게 A, 요걸 B라고 그러면은, right? 그런데 요거는 뭐 이제 이게 문제니까 이게 문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고, 쉬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다 그렇찬 그런 문제죠. 근데 지금 여기는 다 전기장에 관한 거니까 엘렉트리시티, 마그네티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리니어리티가 성립해요. 그렇죠? 슈퍼포지션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다. right? 예, 근데 아. 저 얇은 판 모양에 대해서 저게 만드는 효과를 그렇게 저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P에 해당하는 거죠. 저게 만드는 저게 저 중심을 만드는 그 효과를 계산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못 풀겠다는 이야기네요. 네, 구나 바늘에 대해서는 풀었는데 음. 판 모양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뭔가 공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를 증명하라는 거냐 하면은 이게 뭐라고요? 아마 그게 거기 가운데서 만드는 전기장이었던 것 이게 2란 말이에요? 이렇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같아요. 아마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봐.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가 아니라 정확하게 읽어봐요. 교과서를 읽어보세요. 뭐를 구하는 문제인가? 그것에는 그냥 그 전기장을 그냥 그 중심에서의 전기장을 E0랑 D0랑 P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E0와 D0는 뭔가요? 원래 그 큰 유전체에서의 대체 전기장이랑 E.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가 이제 E0하고 D0인데, right? 거기에서 이런 걸 파내면 예, 여기서의 그 D와 E를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 문제가 그거예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뭐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장의 컨티뉴이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D의 컨티뉴이티는 뭐냐면은 D가 이 노멀 방향에서 어떤 그릇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은 그 비슷한 모양의 이제 그 가우스면을 잡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로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바로 풀어도 상관이 이게 다 차 있을 때에 E0, D0를 줬으니까 연결을 시키긴 시켜야 되겠구만. 우선 이러한 어떤 그 편극 조각에 의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러한 편극 조각에서 이것이 가만있어 봐. 박해 E0, D0. 저 E0, D0가 뭐에 의해서 주어졌는가는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주어졌다. 그러면은 컨티뉴이티를 생각을 해요. 컨티뉴이티를 생각을 하면은 어디 봅시다. 그럼 요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을 뭐냐면 D1, 이것을 이제 D2라고 그러면은, 그럼 D1과 D2는 컨티뉴어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전자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D1과 D2는 컨티뉴어스 하고, 그리고 이거를 판에는 이걸 아마 D는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해 이걸 갖다 그 시그마 프리즈 자유전하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디스트로이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유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서는 자유전하를 만들거나 없앨 수는 없다. 그리고 따라서 자유전하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에 대해서는, 엘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D와 D2는 이 안에서의 D2하고 D0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문제는 뭔가요? 2인데 E0하고 2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겠냐? 그러면은 2는 뭐가 보존이 되냐면 여기서 이쪽 성분이 보존이 된다고 그럴까? 혹은 같습니다. 경계면에 평행한 방향의 엘렉트릭 필드의 성분은 같아야 돼. 그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E0, D0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방향으로 주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엘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주어졌나요? 아니면 임의의 방향으로 주어졌나요? 방향은 안 주어졌어요. 그렇죠? 여기 그 별도 P 방향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주어져 있어요. P 방향만 주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선 엡실론 제로 곱하기 2가 D 플러스 P라는 D 마이너스 P라는 P가 D라는 관계식을 우선 써놔요. 그리고 P가 위쪽 방향으로 줬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E에는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엘렉트릭 필드에는 디스컨티뉴이티가 있고, 엘렉트릭 필드에는 디스컨티뉴이티가 그러니까 E에는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박전하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P는 뭐냐 하면은 시그마 오버 속박전하가 이걸 속박전하를 뭐라고 하나? 바운드 시그마 B가 P 닷 N이야. Right?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속박전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여기서 플러스가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겠죠. Right?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뭐냐면 이걸 떼낸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걸 갖다가 그만큼 더해서 상쇄가 돼야 될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생길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엘렉트릭 이걸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한 방법은 뭐냐면은 E의 디스컨티뉴이티가 얼마나 생기느냐 하면은 여기서의 엘렉트릭 필드하고 여기서의 엘렉트릭 필드의 차가 얼마만큼 생기냐? 업하고 다운하고 이 차가 엡실론 제로분의 속박전하 P 닷 N만큼 생겨요. Right?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P.N이 요 문제를 가지고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갈 테니까 오리지널 엘렉트릭 필드가 저 위로 향해 있었다 그러면은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로 잡아야 될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P는 포지티브 G라고 생각을 하면은 엘렉트릭 필드는 옛날보다 줄었겠습니까? 늘었겠습니까? 이렇게 파냄으로써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가 생긴다 그러면은 right. 왜냐하면 여기에 P가 이쪽 방향이었다면 그러면 여기에 서피스 전하, 여기에 유도된 서피스 전하는 플러스니까요. 이 플러스 전하를 떼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 말이에요.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P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P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도 P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상하네. P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서피스 전하가 이쪽이 P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되는 게 맞네요. N은 이쪽 방향이니까요. right?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유도돼 여기는 플러스가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까리하네요, 문제가. 위에는 엘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오는 성분이 유도 속박 전하에 의해서 있고 밑에는 위로 가는 게 있는데 가운데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제 가운데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접근을 할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D의 컨티뉴이티에서 가운데서 D라고 D0라고 그러면은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D 나누기 엡실론 제로 하면은 그게 뭐 답일 수도 있죠. D가 뭐냐면은 엡실론 분지 이게 뭐야? 엡실론 곱하기 D는 그러니까 E는 엡실론 분의 E는 뭐냐면은 엡실론 분의 D인데 right? D가 뭐냐면은 D0래매요. 안에는 엡실론이면은 엡실론 제로라고 그러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D0다. 그럼 D가 뭐냐? D가 뭐냐 하면은 이게 뭔가? D가 뭐에 의해서 생기냐? 그럼 밖에서 주어진 게 뒤에 관점은 뒤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방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저게 두께가 거의 없는 팔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때는 뒤가 거의 방역으로 나와가지고 뒤는 판 모양 구멍 떴을 때 안 떴을 때하고 밖에 나와요. 그러니까 D는 지금 어쨌거나 같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왜냐하면은 프리 전하가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D나 여기 있는 D나 여기 있는 D나 똑같아야 된다. right?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근데 없을 때의 D0를 이미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멍을 안 팠을 때의 D 값을 줬거든요. D0거든요. 그럼 구멍을 파나 안 파나 D 값은 똑같이 D0다 그 말이죠. 그럼 그걸 갖다가 엡실론 제로로 나눠주면은 그게 뭐 2여야 그게 이제 이게 리니어 미디엄이라면 그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right? 그런데
근데 이것이 P라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응? 한에 이기는 게 그만큼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저거 다 이미 다 나오는 다 나왔어요? 그건데 원래 이제로에다가 저거 다 오케이. 제가 그 앞에 막 그 전이 나와 있는 식으로 어, 접근해서 하려고 해서 못했던 것 오케이. 그럼 뭐 해결이 다 된 거야? 예. 물리는? 그래서 D의 컨티뉴이티를 쓰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간단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진 건 좋아요. 복습은 그 정도로 하고 5장으로 한번 가보죠. 뭐야? 자, 봅시다. 5장. 5장이 이제 정자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선 시작점을 항상 뭘로부터 하느냐면 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힘. 자기에 관한 어떤 그 힘은 이제 로렌츠의 포스 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F가 로렌츠의 포스가 자기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운동하는 물체가 있으면 힘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걸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걸로 하죠. 차지 Q가 속도 V로 움직이면 V 크로스 B 플러스 Q 곱하기 2 이런 종 어떤 공식이 성립한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 해괴망측한 공식이 도대체 왜 나왔냐, 어디서 유도가 되는 거냐라고 이제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이건 뭐 그냥 답은 유도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 어떤 포스츄레이트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도대체 이런 공식을 왜 설정을 했냐?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학의 로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로라고 안 그래요. 오케이. 이건 그 일종의 이제 룰입니다. 로렌츠의 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포스츄레이트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기장, 그다음에 여기 자기장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은 전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장은 왜 우리가 도입을 했냐 하면은 뭐 차지와 차지의 원격 작용서를 갖다가 좀 없애고 어떤 차지가 있으면 그 주위에 항상 존재하는 뭔가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 다른 놈이 이놈의 이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은 이 어떤 이 영향권 거미줄 같은 놈이 얘한테 힘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기장인 것처럼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쇳가루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도선이 있으면 여기에 이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 종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도선이 있으면 전류를 여기 흘려요. 그럼 전류를 흘리면은 이 주위에 쇳가루를 놓으면은 이 쇳가루가 이렇게 정렬을 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자석의 역할을 해서 이 자석이 정렬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치 여기에 그 작은 아주 전하를 놓으면은 이 전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라인들을 따라서 쫙 방사형으로 정렬을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는 것처럼 여기도 이 쇳가루를 놓으면은
얘들이 정렬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정렬을 하면 이쪽으로 정렬을 해요. 이렇게 원의 방향으로. 오케이.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떠한 그 다시 말해서 n극, s극을 우리가 미리 구별을 해놓으면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위 도선 주위에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전류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영향권 혹은 그걸 이제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전기하고 자기는 적어도 현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여요. 오케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만 전체적으로 차지는 뭐예요? 토탈 차지는 0이거든요. 뉴트럴한 어떤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체에서 전류가 포지티브한 어떤 혹은 네거티브한 이제 전하의 흐름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반대 방향의 백그라운드, 플러스 백그라운드에서 마이너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대학교 2학년 수준에서 모든 것을 모른다고 하고 이거를 이야기하기에는 뭐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만 뭘 이해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force가 뭐냐? force가 뭐냐면 가장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있을 때에 또 하나의 전류를 두면은 이놈하고 이놈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해요. 그러면은 전류 I1하고 I2가 있으면은 두 개의 이 I1과 I2의 서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I1과 I2의 곱의 비례를 해요. 마치 여기에 이놈과 이놈이 있으면은 Q1과 Q2가 있으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Q1, Q2의 곱에 비례하는 것처럼 여기도 I1과 I2의 곱의 비례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놈이 서로 같은 방향이면 이놈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이면 밀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방향 설정이 굉장히 지금 아리까리 지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모든 그러니까 힘을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어떤 물체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장에 의해서 힘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놈은 자기 자신이 얘도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뭐예요? 얘에 걸리는 힘을 생각할 때는 잊어라.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만 생각하면은 얘한테는 뭐냐면 항상 이 방향이 맞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어떻게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비록 전자가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뭐 옛날에 그 프랭클린이 실험을 할 때 아주 그 나쁜 유산을 우리한테 남겨줬습니다. 뭐냐면 전자의 차지를 플러스라고 한 거라고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만 권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치지 않으면은 의견 교환에 있어서의 이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조가 그렇게 쓰면 잘못된 유산도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상의 어떤 전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전자가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anyway, 그래서 I2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선 크기를 생각하기 전에 방향만을 우리가 맞추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쪽으로 있는데 세 가지가 설정이 됐어요. 자기장의 방향. B가 있고 여기 전하 Q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렇죠? 그랬더니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Right? 그러면 이게 F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힘의 방향을 맞출 수가 있냐? 그게 퀘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여기에 뭐 전기장 참 전류가 있는데 여기에 가만히 전류를 그러니까 전하가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전하한테는 자기장은 힘을 안 미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방향이 F의 방향이 전하 Q가 있을 때 Q의 크기에 비례를 할 거예요. F는. 그 다음에 빠르면 빠를수록 전류가 크면 클수록 힘이 커질 테니까 전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그건 Q에 비례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에도 비례를 할 거예요. V. 그 다음에 B도 있어요. 자기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B는 뭐냐면 I가 크면 B가 커지겠죠. B가 I에 비례하니까. Right? 그런 실험도 금방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B에도 비례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벡터곱을 갖다가 취하면은 V 크로스 B 하면 정확히 들어가는 방향 이쪽으로 오는 방향이네요. 그렇죠? Right?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이 비례상수를 정하는 문제인데 그래요? 그 비례상수를 정하는 문제는 B의 유닛을 정하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Q에 이미 단위는 정해졌거든요. 쿨롱이라는 단위로. F는 뭐예요? 뉴턴이라는 단위로 정해졌죠. V의 단위는 시간의 단위와 길이의 단위가 정해졌으면 정해졌어요.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양 B의 단위인데 그 B의 단위는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에 비례상수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 그게 B의 단위의 정의예요. 그게 테슬라의 정의입니다. 여기 1쿨, 즉 차지의 단위가 정해지면 마그네틱 필드의 단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테슬라라는 단위가 정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 전하가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뭐 긴 스토리가 이제 있지만 자기장의 단위는 일단 전하의 단위가 정해지면 그냥 이 힘에 의해서 이걸로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엘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그냥 이걸 이제 합친 게 이게 로렌츠의 힘이에요. 그래서 매우 이제 중요한 그래서 바로 이 공식이 전류가 왜 같은 방향이면 그러니까 이 만약에 거꾸로 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평행한 전류가 서로 당기고 반대 방향의 전류가 서로 미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들 전류가 임의의 방향으로 교차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들 간에 힘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In principle. 몰라요? 예. 저기 그 쇳가루 배어있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어? 쇳가루 이렇게 전류가 중심으로 흐르면은 쇳가루 배어있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실험하는 거 보면은 그 쇳가루들이 항상 일정한 선으로 배열이 되는 것 같던데 만약에 그게 컨티뉴스 한다면 이렇게 그 밀도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제 좀 진한 색깔이 나고 연한 색깔이 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덴시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고, 그러니까 힘의 크기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 실험에서 보면은 그 무슨 그 쇳가루들이 일정한 선을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죠?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쇳가루를 갖다 어떻게 던져주느냐에 이제 관련된 얘기지만 위에서 내려봤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쇳가루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건 사실인데 특정한 어떤 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가는 원을 그릴 필요는 없다는 게 내 말이에요. 그냥 던져주면 그냥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지 무슨 보호의 원자 모형처럼 특별한 여기에 어떤 있고 여기에 있고 뭐 여기에 있고 어떤 특정한 퀀타이즈된 궤도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거 실험에서 뭉쳐서 보이는 거 쇳가루가 또 자원해가지고 서로 뭉쳐가지고. 그래 그런 건 이제 부가적으로 복잡하게 되는 이제 또 성질인데 여기서는 그냥 색가루가 굉장히 그냥 작고 그냥 복잡한 얘기는 안 하도록 하죠. 실제로 뭐냐면 자장 안에 지금 색가루가 들어가면 새도 뭐 가까이 보면 큰 거 뭐 산처럼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화가 돼 가지고 또 이건 소위 말하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색가루는 그게 이 뭐 퍼머넌트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자기장이 또 옆에 있는 놈한테 영향을 미치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든지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겁니다. 물리를 하는 것은 물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복잡한 것을 그대로 복잡하게 보는 것은 물리가 아니에요. 오케이? 세상의 복잡한 것을 어떻게 단순한 것들의 조합으로 쪼갤 수 있는 그 쪼개는 능력이 그게 물리학을 하는 이유야. 그 쪼개는 능력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치 복잡한 뭐 어떤 그 모양의 물체의 부피를 혹은 면적을 우리가 단순한 사각형의 조합에 의해서 적분을 해서 구하듯이 쪼개가지고 더하듯이 물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간단한 것들의 조합으로 쪼개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그런 효과, 사이드 효과는 무시하자고. 색가루 조각이 자화가 돼가지고 걔가 옆에 있는 놈한테 미치는 그런 영향 같은 것은 나중에 고려하자. 오케이? 그렇지만 맞는 얘기예요.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뭐 샤프한 얘기인데 너무 이제 그 또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은 또 물리를 못합니다. 예. V가 전하의 속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자면 혹시 도체 이렇게 떨어뜨려도 자기장이 있는데 힘을 받아요. 자기장이 있는 곳에 도체 같은 거를 떨어뜨려도 속도가 생기니까 힘을 받아요. 그것도 굿 퀘스천이네요. 일단 그건 이제 좀 그 예를 들어서 일단 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자석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차지가 없는 놈한테 일단 힘을 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Right? 근데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차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안 받는다가 정답 같아요. apparently. 실험을 해보면 어떨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쇳덩어리는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한 이유로 어떤 성질을 하냐면 강자성체예요. Right? 그러니까 자장 안에 들어가면 이게 금세 이게 자화가 된다고. 뭐가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이 뭐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자기장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한 이 문제하고는 또 한 차원 다른 문제야. 여기서는 뭐예요?
전하가 움직이는 걸 생각한 거죠. 지금 이 질문하신 문제는 자석이 움직이는 문제야. 전하는 제로야. 근데 자석이 움직이면 힘을 받습니다. 근데 자석은 움직이기 때문에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어려운 게 이제 거기 움직이는 것 때문에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자석은 힘을 받습니다. alright? 그러니까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야. 항상. 그래서 나이브한 질문이 항상 어려운 질문이야. 그러니까 뭐 나중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나오겠지만 자석이 균일한 자장 안에 있으면 힘을 안 받아요. 또. 근데 균일하지 않은 자장 안에 있으면 자석은 힘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석이 자석을 끌어당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균일한 자기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자석 여기 이 말굽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N이고 여기에 S가 있으면은 여기서는 강할 것이고 여기는 약할 거라고요. 비교죠. 여기는 강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장이. right? 그러면 이게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여기에 이제 다른 자석이 있으면 이 균일하지 않은 자장 내에 자석이 오면 힘을 받는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힘을 받아요. 그게 자석과 자석이 끌어당기는 이유야, 그게. 근데 그게 초등학생도 이 자석을 가지고 놀거든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생한테 자석과 자석이 왜 서로 끌어당기는지에서 안 가르친다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결국 그걸 설명을 안 하고 끝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흥미를 잃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 아니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 왜 그러는지 한 달을 배우고 나서 몰라. 자석과 자석이 왜 붙는지 몰라. anyway, 농담이에요. 예. 그 물리랑 수학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연속이란 말인가 컨티뉴어스란 말인가 유니폼이라는 말 많이 듣는데 그 두 개 차이가 뭔가요? 연속이란 말은 이 점퍼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점퍼가 없다. 그게 이제 연속이란 말이고, 균일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크기의 변화, 이건 크기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이에요. right? 균일하다는 말은 뭐냐면 크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없다, 경사가 없다. 이게 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구간 내에서 연속하다는 거예요. 그 균일하게 연속하다는 게 그 좁은 구간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굿 퀘션인데, 그건 공간 전체 내에서 균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거 좋은 퀘션이야. 예를 들어서 전장을 이제 균일한 전장, 균일하다고 하는 따옴표 치고 균일한 전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면 평행판 축전기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평행판 축전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장자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에는 이게 균일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일로 나가면은 뭐가 있어요? 가장자리 효과라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바로 이 가장자리 효과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전체를 갖다가 꺼내려고 그러면은 뭐 다시 땡기고, 이제 그런 효과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이 가장자리 효과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균일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바깥으로 가면 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모든 전 공간에 대해서 균일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암암리에 물리에서 이제 균일하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 내가 보려고 하는 그 근처에서만 균일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가면 균일한 자장을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 솔레노이드라는 거 알죠? 코일로 만든다고요. 그럼 균일한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 있어서의 요 근방에서는 여기나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여기도 뭐가 있어? 가장자리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피니틀리 길고 요 거리가 인피니시멀리 작다. 그러면은 정말로 퍼펙트한 어떤 그 안에서는 적어도 균일한 자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럴 때에 뭐냐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 박은 자르고 여기는 뭐 일정하니까 어떤 점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불연속이야. 말하자면. 그 뭐지? 코일에서 불연속이 일어난다고. 자장이 수학적으로는 불연속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불연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급격하게 이렇게 튄다는 뜻이지 그게 뭐 정말로 0에서 1로 튄다는 게 아니라 0에서 1로 빨리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뭐 들어가기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보려고 얼마든지 복잡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불연속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물질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공간과 이 안에 있는 공간 사이는 뭐가 있는 겁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잖아요. 그 도선 내부에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현미경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잡하게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에 여기에는 뭐 10에 뭐 한 밀리언 개 이상의 뭐 밀리언 개가 뭐야? 몇 천만 개의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자와 원자 사이는 텅 빈 공간이에요. 또 거기다가. right? 그러면 그 원자가 만들어낸 필드니 뭐니 온갖 복잡한 것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는 거죠. right? 그렇지만 여러분은 본분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물리의 능력, 물리학자의 능력은 심플리피케이션의 능력이야. 그 모든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 교육을 받으면은 다른 모든 일에도 소질이 생겨. 알맹이와 이 껍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자, 이제부터 이제 간단한 계산 몇 개를 하겠어요. 우선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F가 QVB인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차지가 있으면 차지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힘이 움직이는 방향의 어떤 움직이는 방향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은 얘한테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파워는 얼마만큼으로 주어지는 거냐 하면은 F와 V를 돛다한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P가 파워가 뭐냐면 F.V야. 그렇지? right? 근데 즉 다시 이게 뭐냐 하면은 해준 일의 시간 미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항상 제로라고. 왜냐하면은 F가 V와 V가 V 크로스 V는 V 크로스 B에 V에도 B에도 다 수직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장은 파티클한테 일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장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만약에 파티클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럼 이건 뭐 1학년 때 이미 배운 거예요. 여기에 자기장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있어. 튀어나오는 방향을 뭐 화살을 갖다가 위에서 보면은 자기 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은 V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 Q가 V의 어떤 초기 벨로시티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V 크로스 B는 어느 방향인가요? V 크로스 이게 V는 이쪽이고 B는 이쪽이니까 V 크로스 B 하면 이쪽이 아니에요. 오른쪽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면 얘가 일로 가다가 들어가는 순간 오른쪽으로 조금 휘어요. 그렇죠? 가다가. 그럼 얘는 뭐냐면 다시 힘을 이쪽으로 받겠죠. 얘는 그럼 또 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하면서 힘을 받아가지고 얘는 뭐를 그리냐면 원궤도를 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원입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 가속력에 의해서 그치?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키네마틱스에서 R분의 V 스퀘어드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분의 V 스퀘어드가 일정하니까 이것이 뭐와 같아야 돼? 자기력과 같아. QV B와 같아야 됩니다.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원심력과 구심력과 자기장이 같다는 조건이고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MV가 즉 P가 모멘텀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QRP라고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입자에 이게 얼마의 속도로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어떤 그 입자가 있을 때에 모멘텀을 측정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를 측정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 전하를 안다고 그러고 만약에 여기에 그려준 자기장이 딱 계산이 돼 있다고 그러면은 R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회전 반경을 측정을 하면은 모멘텀을 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입자 가속기의 초기 입자 가속기의 원리였어요. 싱크로트론, 싱크로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원리인데 이게 또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돌아가는 이 각속도라든가 혹은 벨로시티가 오메가가 얼마냐 하면은 오메가가 어떻게 되지?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 또 MR 오메가의 제곱과 같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시 쓰면은 right? 자 그런데 어디 갔냐? MR 오메가 스퀘어드와 같은데 이 오메가가 뭐와 같으냐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QVB는 V는 여기서 계산할 수도 있겠다. V가 R 오메가니까 MR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메가는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입자가 이 안에서 돌면은 이 입자가 레디어스에 무관해. 이 오메가가. 그 오메가가 뭐에만 관계가 되냐면은 M분지 QB에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가속기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돌리면은 얘는 그냥 원운동만 시키면은 얘들이 어떻게 될까? 그냥 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속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어딘가에 전장을 그는 데를 만들어. 오케이? 전장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여기 올 때마다 얘를 찾아요. 가는 방향으로. 전장이. 그러면은 점점 어떻게 될까? 속도가 커지겠지. 속도가 커지면은 R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그렇지? 그럼 이게 가속기의 뭐 반경이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에 전장을 갖다가 이렇게 그는 전장을 갖다가 이제 뭐 이제 잘 맞춰주면 그러면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걸 얘가 한 바퀴 돌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때 탁 이걸 켜준다. 이 말이 쉽지 안 쉽잖아. 그렇죠? 근데 얘의 속도가 얼마건 혹은 속도가 얼마든지 간에 지금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즉 회전 방향이 얼마든지 간에 이 오메가가 똑같아. 도는 주기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정해진 시각으로 그냥 전장을 갖다가 껐다 켰다 하면 되는 거야. 혹은 불필요하게 직류를 쓸 필요 없이 교류의 특정한 파장력을 쓰면 되는 거라고. anyway, 그래서 이제 그게 싱크로트론의 이제 원리였는데, unfortunately 이제 이게 상대론적으로 가면은 그 공식이 조금 틀립니다. 오메가가 속도에 디펜드해요. 감마 팩터가 있기 때문에. 감마가 뭔지 알죠, 그렇죠? 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종류의 가속기는 결국 폐기 됐습니다. 내가 가면서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더 재밌는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교과서에 뭐 예제 몇 번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전장을 이쪽 방향으로 걸어. 자장을 이쪽 방향으로 걸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게 뭐지? 전하 Q를 갖다 원점에다 가만히 놔둬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놈한테 얘는 힘을 안 미치겠지? 얘는 아무런 역할도 못해 초기에. 그 다음에는 전장이 있으니까 얘가 땡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가속을 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초기 속도는 제로지만 점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B는 힘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속도가 V가 됐으면은 B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게 V가 V 크로스 B 하면은 V, B 하면 이쪽이네요. Right?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우리가 이걸 X, Y, G라고 할까요? X, Y, G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V 크로스 B는 어느 방향? Y 방향이에요. Y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점점 어느 쪽으로 힘으로 받느냐 하면은 V 크로스 B의 방향은 점점 어느 방향으로 받지? 이거는 점점 이쪽으로 하여튼 힘을 받을 이 궤도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는 계속해서 이 평면에 그냥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엘렉트릭 필드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쪽 방향에 이제 속도는 점점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얘가 이쪽으로 점점 원처럼 이렇게 꺾일 것 같은데 원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엘렉트릭 필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얘는 가속을 시키잖아요. right? 근데 얘가 완전히 이렇게 딱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된 순간 엘렉트릭 필드는 얘한테 어떻게 돼요? 힘을 줘요? 못 줘요? 참, 더 이상 파워를 공급을 하냐 하면 못한다고. 그렇지? 왜냐하면 움직이는 방향하고 힘의 방향하고 수직이니까 여기서 right? 엘렉트릭 필드하고 움직이는 방향하고 수직이면 그때는 뭐예요?
E.V가 0이기 때문에 파워를 증가시키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이게 되고 요 구간에서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완전히 평행하면은 어떻게 되면 저 파워를 공급시키지 못하다가 딱 1로 되면은 근데 여기 속도가 0이 아닌 한 B는 계속해서 비틀어요. right?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렉트릭 필드는 이쪽으로 가. 얘는 뭐냐면은 이쪽으로 하니까 얘는 얘한테 뭐가 되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뺏는 거야, 힘을. V.E가 네거티브네, 이번에는 방향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쭉 힘을 뺏어가지고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딱 정지하게 돼. 계산을 해보면. alright? 아주 재밌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얘가 엘렉트릭 필드를 이쪽으로 걸면 뭐 이쪽으로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일단 정지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 다시 출발하는 거죠. 완전히 리셋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운동이 돼요. 그러면서 믿거나 말거나 이쪽 방향에 엘렉트릭 필드. 근데 뭐 사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상적인 추리력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 물체에게 이쪽 방향으로는 뭐 힘을 어떻게 가할 수가 있겠지만 이 어떤 평균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는 뭐예요? 평균적으로 말이에요. 엘렉트릭 필드는 힘을 가하고 있지 않죠, 오른쪽으로는. right? 그러니까 somehow 굉장히 미리클러스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쪽 방향의 평균적인 속도가, 중심의 속도가 일정해요. 그거 지금부터 한번 정말로 그런지 이게 믿고 싶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간단한 계산에 의하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F는 VB예요. 그런데 V는 뭐냐면은 X방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과감하게 그러니까 B가 뭐냐면 그리고 이게 뭐 과감하게가 아니라 그냥 수식으로 쫙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V1X 더하기 V2Y 플러스 V3Z 크로스 B 곱하기 이건 G 해시예요. X 해시예요. X 햇. 그렇죠. B는 이쪽 방향으로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Q에 XX는 제로고 제로 YX는 마이너스 G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V2 G 햇 플러스 GX는 Y예요. 따라서 V3 Y 햇의 B 이렇게 됩니다. alright?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M 곱하기 이게 뭐예요? X 더블 도트 X 햇 플러스 Y의 더블 도트 Y 햇 플러스 G의 더블 도트 G 햇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F는 MA야 이게. 이게 MA 아니야. 그렇지? 약학 시간. 그러니까 이 방향 1과 2를 각각 성분을 비교를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MX 도트는 MX 더블 도트는 제로. MY의 더블 도트는 뭐예요? 뭐야? Y 성분이 V3. V3가 뭐예요? G 도트죠. QB G 도트.
그 다음에 mg의 더블 도트는 이쪽 여기다 쓰죠. mg의 더블 도트는 내가 뭘 빼먹었네요. 맞았어요. EQ. QE가 빠졌네요. QE. E는 어느 방향? G방향. QE의 G방향. 그러니까 G방향에는 QE 빼기 뭐지? V2? 즉 V2는 뭐예요? Y 도트죠. Q, B.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mx 더블 도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듯이 이쪽 방향으로는 x가 제로고 x 도트가 제로죠. 그러니까 x는 전 구간에서 다 제로예요. 따라서 x는 0이에요. 그럼 요거 둘만 풀면 돼요. 요거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푸는 쉬운 방법은 이거를 뭐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미분을 하는 거야. 그게 제일 쉬울 수 있죠.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y의 더블 트리플 프라임이 g 더블 도트고 g 더블 도트가 여기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y만의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right?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하면은 G를 이거 여기다가 i를 곱해. 그래 이걸 더해요. 그러면은 mg 플러스 iy의 더블 도트가 QE 빼기 y 도트 플러스 ig의 더블 도트 y 도트 해서 이게 QB가 됩니다. 그러니까 i를 갖다가 바깥으로 빼면 그럼 여기는 i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오메가라고 두면은 오메가가 오메가는 G 플러스 IY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오메가의 더블 도트는 M분지 QB I 오메가 플러스 QE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식이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게 인호모지니어스한 M인데 이걸 이제 푸는 방법.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게 저 M분지 QE가 뭔가? 맞다. 그건 이따가 따지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제로로 놓은 방정식의 솔루션의 제너럴 솔루션을 오메가라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의 스페셜 솔루션은 콘스탄트면 솔루션이에요. 오메가는 콘스탄트. 그럼 아무거나 다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오메가가 예를 들어서
AT 이게 스페셜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AT 플러스 B면 이거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나? B는 뭐 아무거나 다 되는 거니까 이게 설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A를 뭐로 두면 돼요? A를 오메가 도트 I n분지 QB A 플러스 이건 제로가 되고 더하기 n분지 QB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뭘로 두면 되느냐 하면은 이건 뭐냐? A는 마이너스 QB n분 이건 뭐냐? A는 마이너스 A는 I로 두면 되네요. 이렇게 아니다. n분지 Q인데 내가 왜 이러지? 그치? A는 뭐가 되지? I에 n분지 Q는 B분지 2면 되네요. A는. Right? 이거 집어넣으면은 I 해서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Right?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의 다시 말해서 이것이 I의 E of B가 이것이 스페셜 하나의 솔루션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요걸 풀면 되는 거죠. right?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오메가 도트가 E to D n분지 I QB T면 되네요. 오메가 이렇게 적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메가 제로를 갖다가 곱하면 이게 솔루션이네. 몰라요? 응? 자,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일반적인 솔루션은 요거 더하기 I의 B분지 2면 된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기 조건을 하나 써야 돼요. 초기 조건은 뭘 쓰느냐 하면은 여기서 초기 조건 오메가가 Y도 G도 다 제로다. Y 오브 제로는 이게 오메가 제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오메가 제로 플러스 I의 B분지 2예요. 이게 아이덴티컬리 제로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는 뭘로 결정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B분지 2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B분지 2의 I의 1 빼기 2 to the n분지 I QB T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답이 이걸로 그냥 결정이 난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은 이게 뭐라고? X 플러스 G 플러스 이게 I, Y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뭐도 이제 해볼 수 있냐면 이거를 오메가가 여기는 뭐냐면 오메가의 도트도 제로입니다. 이게 오메가 도트도 제로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가? 어쨌든 G와 Y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게 뭔지. 그러면은 이것이 이게 뭐 n분지 이게 뭐냐? 사실은 오메가가 아니라 오메가 도트가 이렇게 되는 건데 한 번 적분을 한 거니까 이게 뭐 오메가 도트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오메가 도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오메가 도트가 이렇게 돼요. 오메가 도트가 B분지 그렇잖아요. 여기 안 그래도 오메가는 T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T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메가 도트가 이렇게 되고 오메가는 뭐냐면 이걸 한 번 더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메가 도트를 오메가를 적분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걸 적분한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오메가 도트가 제로니까 아까 이니셜 컨디션에서 오메가 도트가 여기서 즉 G와 Y와 G 둘 다 0이잖아요. Y 그러니까 0이고 Y 도트도 제로고 G 도트도 제로죠. 그죠? 속도도 제로고 뭐 위치도 제로고 그러니까 오메가 도트가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메가 제로는 제로니까 오메가 제로 이건 위치에서 제로 더하기 이걸 한번 적분하면은 I B분지 2의 T 빼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플러스 I QBM 의 E to D M분지 IQBT 이렇게 돼요. 이게 답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G 플러스 IY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은 G 플러스 IY야.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파트는 뭐예요? 뭐 좀 부호가 조금 이상한데 부호가 조금은 이상해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해서 마이너스 i에 i니까 맞나요? 마이너스 하여튼 계산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G는 뭐가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봅시다. 이거 위에 거를 전개를 하면은 리얼 파트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코사인의 뭐지?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t야. 오메가 t. 오메가는 이거고. 이거 알죠? E to the I 시타는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예요. 이거를 쓰면은 이게 뭐냐? I의 B분지 2의 T 더하기 이거 하면은 내가 뭐가 좀 이상하네. B분의 2지. 뭐 하여튼 B분의 2 맞을 것 같은데. 해서 QB의 M2의 B제곱이 나오는 게 좀 수상한데 이따가 디테일은 나중에 체크를 하고 이게 코사인 여기 마이너스에 코사인 오메가 t 하고 마이너스 i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이거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G는 뭐냐면은 G는 B분지 2T 빼기 이게 조금 이상해요. Q분의 QB제곱분의 M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리얼이니까 이미지 사인 오메가 T가 되네. 사인 플러스 y는 뭐가 되느냐 하면 y는 여기에 이미지너리 파트니까 이게 뭐냐? sorry. 이게 y가 되고 이게 y가 되고 이게 g가 되죠.
imaginary가 y고 real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상한 마이너스 qb의 제곱분의 m이 코사인 오메가 t인데 뭔가 지금 계산에 있어서 허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허점이 어디서 왔을까? I of B. E of B는 뭐냐면 벨로시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I 어떤 벨로시티 뭐 V0라고 할 수가 있는데 I V0.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VT 빼기 뭐 something 뭐 sin 오메가 t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average out 하면 sin 코사인은 없는 거고 y는 뭐냐면 in average 뭐냐면 콘스탄트 벨로시티 b분의 2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이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G는 뭐냐면은 오실레이션이 G는 뭐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뭔가 많이 이상해요. 많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딱 닿았다 닿고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이건 I don't care 이게 뭔지는 내가 지금 현재는 안 따지는데 요 파트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오면 딱 맞아. 오케이. 내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 방법에서는 너무 출혈이 컸어. 시간적으로 출혈이 컸고. 이거를 푸는 거는 우리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내가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딴 방법으로 다시 풀어줄게. 그럼 오늘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